독해 7법칙 이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교재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장과 수능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단문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의 문장 구조 분석 능력과 해석 능력에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장 해석이 전혀 안 되시거나 문법을 공부하셨는데 실전 문제에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념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장 구조가 안 보이거나 해석이 안 돼서 안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이제 올리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10페이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저는 5페이지에 있는 학습 방법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1.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라.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책에 두 줄, 세 줄 되는 문장들이 나올 건데 그거 어렵다고 다시 중학교 책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안 되신 게 아니고 원래 어려운 문장 하면 처음에는 막히는 법이거든요. 그걸 뚫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I love you라는 삼형식 문장을 백날 공부하신다고 두 줄, 세 줄 되는 수능에 나오는 삼형식 문장 절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줄을 공부하셔도 긴 문장을 공부하셔야지 백날 이렇게 짧은 문장들 200문장, 300문장 공부하신다고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저도 사실은 이 수업을 이제 고등학교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저한테는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영어 기초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수일치도 못했어요. 수일치도 못하는 실력이었는데 이 책은 철저하게 여러분 분석 독해라고 해석 방법을 법칙화시켜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시면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이 책에 나오는 수업대로 좀 따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7법칙 개념을 끊임없이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인트 3번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고 수학을 공부하거나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90점 넘어요. 그럼 그 학생은 당연히 양치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자기가 지금 40점, 50점이면 개념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개념책을 공부하실 때는 어차피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다 개념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을 여러 번 공부해서 외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요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책을 한 6, 7번 들어가지고 거의 수업을 외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업 내용을 완전히 마스터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책에 나온 문장들이 모의고사 수능 지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단어 외우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휘장 단어 외우는 거랑 거의 똑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외우시면은 단어장 따로 하실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문장들 위주로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잠깐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했고요. 이제 10페이지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선 이 책은 여러분들 자습할 수 있게 사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수업을 하기 때문에 22페이지로 가셔서 저와 이제 아래 필기를 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이 5형식을 왜 공부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여러분들 뭐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시죠. 이거는 무슨 성문 종합영어 만든 할아버지들이 만드신 게 아니고요. 원어민 문법학자들이 지금 우리 영어 수업인데도 한국말로 떠들고 있죠. 이렇게 영어를 전혀 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라고 간단하게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어 구조의 형식을요. 그래서 이 5형식이 주는 시사점 첫 번째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어 문장들은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5개를 아시면은 모든 영어 문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사용들을 안 하시죠. 왜냐면 적용이 안 되고 이걸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형식대로 공부를 하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1형식이면 주어가 동사하다. 2형식은 주어는 주격보어 이다나 다. 3형식은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사형식은 주어가 동사한다. 아이오, 에게, 디오를. 오형식은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도록.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자기가 몇 형식인지 찾아낼 수 있으면 요거대로 맞춰서 조사 집어넣어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은 그거 두 개를 배울 텐데요. 이 오형식으로 문장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선 부사를 정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사를 잘 배우지도 않고 보통 품사 공부할 때도 명사, 동사, 형용사 위주로 보셨죠? 근데 부사라는 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오늘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와 절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의미 단위로 끊어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두 개만 여러분들 잘 되시면 이제 문장 해석은 어렵지가 않아요. 단어 외우시는 게 훨씬 어렵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우선 필기 해보시고요. 그럼 저는 이제 아래에서 부사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첫날은 OT니까 가볍게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사라는 품사 먼저 보자면 여러분들 반에도 반장이랑 부반장 있죠? 그럼 반장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건 부가적인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른 단어들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품사가 부사다.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하나 보시면 나는 기분이 좋다. 완벽한 문장이죠, 여러분? 다 이해가 갑니다. 이 문장에 제가 요런 단어 한번 넣어볼게요.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요것도 말 되죠? 근데 요때 이 매우라는 품사가 바로 부사라는 거예요. 하나 보자면 제가 이 좋다란 단어를 한번 지어볼게요. 요건 동사죠. 나는 기분이 매우 어때요? 이해 안 가요.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이 동사라는 건 빼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문장 해석이. 근데 오늘 요 부사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요 매우를 빼도 나는 기분이 좋다. 어때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매우가 있으면 어때요? 뜻을 좀 더 더해주기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부사라는 품사는 어때요? 없어도 문장 해석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있으면 뜻을 더해주는 품사가 바로 부사인 거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여러분 근데 부사는요. 문장에 나올 때 개수 제한 있나요? 개수 제한 없어요. 말 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오늘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어때요? 요것도 말 되죠? 그러니까 말 되면 부사라는 거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뭐 엄청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떠어떠하게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특징들 다 보자면 얘네들은 아무리 많아도 얘네를 지운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의 내용은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부사라는 건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문장 중간에 마구마구 들어가서 뜻을 더해주는 품사구나. 그럼 하나 다시 올라가셔서요. 이 오형식이 여러분들 적용 안 되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주어 다음에 무조건 동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따 10페이지에서도 보겠지만 주어 다음에 동사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다? 방금 배웠죠, 여러분. 이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부사가 들어가서 이 중요한 문장 성분을 안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시간에는 요 부사 가로치는 것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것만 잘 되셔도 거의 5분홍선을 넘어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잘 이해를 하시고요. 구와 절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구라는 건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자면 의미 단위로요. 나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하시겠죠. 근데 요때 이 여자친구를 보면은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그냥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나는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이었다면 여러분 이 한국어 문장 보실 때 이걸 끊겠어요? 아니면 하나로 보시겠어요? 당연히 하나의 의미 덩어리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묶으실 수는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요건 잘 보시면 한 단어가 아니고 예쁜이라는 형용사랑 여자친구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두 단어로 되어 있죠? 요럴 때는 요걸 명사 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여러분들이 나눴을 때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다 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엄청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 요때는 요렇게 세 개를 묶고겠죠? 그럼 요것도 세 단어니까 명사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의미 단위로 끊었을 때 두 단어 이상으로 돼 있으면 우선 구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고요. 그럼 오늘 첫 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하나만 더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오형식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하나가 있다. 모든 영어 문장은 이 5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웬만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중간에 부사가 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사를 잘 가로챌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오형식에 따르면요. 사실 대부분의 문장은 3형식이 많은데요. 3형식 보면 덩어리로 몇 덩어리예요? 3덩어리죠. 그리고 4형식, 5형식이 가장 긴 형식인데 이것도 4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영어 문장은요. 의미 단위로 끊었을 때 부사를 가로치면 3단위, 4단위로 이제 앞으로 보이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먼저 10페이지 가서 방금 배웠던 것들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제 1번 보세요. 라이트는 명사니까 요거 주어 될 수 있거든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죠. 근데 from이 동사예요? 사전 쳐보세요. 전치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부가적인 정보, 부사들 한번 가로 쳐볼게요. 사실은 얘가 부사입니다. 요게 부사고요. 또 여기가 부사예요. 그럼 이제 단위가 남죠. 얘가 치다 때리다라는 동사고 이제 구의 개념으로 보시면 a collection of water drops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제가 부사 가로치니까 세 덩어리 남았죠? 그러니까 요거 3형식 문장이거든요. 사실 이 문장은 I love you 이거랑 같은 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 해석이 되시면 요것도 해석이 되셔야 돼요. 단어만 아시면요. 얘가 이거다 이거를이죠. 얘가 이거다 이거를입니다. 빛은 때립니다. 어떤 물방울을 때린대요. 요거 모르시면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부가적인 것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태양과 같은 먼 근원으로부터의 빛은 예를 들어 비, 스프레이, 안개와 같은 물방울의 집합체를 때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부가적인 정보 해석하시면 머리만 더 아프죠? 그럴 때는 중요 정보만 여러분들이 읽어서 하시는 게 독해하실 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게 부가적인 정보고요. 또 요것도 부가적인 정보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하나의 구거든요. 얘가 당연히 뭐죠? 이제 주어고요. 부사 가로친 거 다음에 bring about 야기시키다라는 여러분 동사죠. 그리고 deterioration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끝나냐? 이제 and가 여기 동사 목적어를 하나 더 묶어서 사실은 동사 목적어 두 문장을 지금 연결시킨 겁니다. 얘도 똑같이 여러분 I love you처럼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지금 제가 세 단위로 잡았죠?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는 어떤 디테리어레이션, 나쁜 것을 야기시켰습니다. 여러분, 땅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어때요? 이거 꼭 몰라도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해가 가시잖아요. 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뭐가 안 좋아지는구나. 이것만 잡으시면 된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이거 한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한 7, 8문장 있잖아요. 그럼 요 문장에서 요 정도 잡고 그 다음 문장에서 요 정도 잡고 내용 연결시키면 독해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예제 3번. 여기가 부가적인 정보고요. 요만큼이 부가적인 정보입니다. 또 요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관계대명사라는 건데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어, has uncovered 동사 요만큼이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형식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주요 성분보다 부사가 어때요?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이래서 해석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면 I love you나 예제 1이나 예제 2나 예제 3이나 어때요? 다 똑같은 3형식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문장 해석이 되면 요것들도 단어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원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덩어리 잘 보시고요. 예제 3번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독립적인 실험실이 자연 발생적인 서브스턴스는 물질입니다. 네, 자연 발생적인 물질들을 뭔가 언커버 발견해 냈대요. 그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다예요. 한번 보자면 수년간의 연구를 걸쳐서 어떤 값비싼 실험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전문가들과 함께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자연 발생적인 물질을 발견시켰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태블릿 프롬 뭐 입의 알약으로부터 나와진 잘 해석도 안 돼요. 되셨죠? 근데 어쨌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실험실이 어떤 물질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잡으시면 된다고요. 이제 요 정도 하셨으면 느낌이 오셨을 텐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되셨죠? 부사구, 부사구 가로치는 거요.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고 저랑은 그러면 요 품사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딱 요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 20페이지요. 20페이지에 오늘은 5법칙 중에 2개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이제 알겠어. 이제 너 말은 알겠는데 우리가 그럼 부사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봤듯이 매우라는 건 원래 영어 단어로 벨이죠. 근데 이런 건 단어 자체가 부사라는 건데 앞으로 이런 거보다는 어떤 덩어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볼 겁니다. 1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모두 괄호를 쳐라는 거죠. 근데 전치사라는 품사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우리말에 뭐뭐에서 뭐뭐으로라는 조사들 있죠. 사실 이런 게 전치사인 거예요. 나는 에서 공부한다. 말 되나요? 말 안 됩니다. 나는 뭐 학교에서 공부한다든지 학원에서 공부한다든지 꼭 요 조사는 앞에 명사가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죠.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는 우리말의 조사는 앞에 명사가 붙었는데 영어의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붙어서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치사 제가 종이 나눠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전치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 뜻은 아셨는데 품사가 전치사인 걸 모르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 in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뭐 안 해죠. 그건 다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알아요. 근데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나오는 명사랑 결합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근데 지금 이 책에 우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책이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지금 전치사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눠 드릴 거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올려 드렸는데 요 기본 전치사 3장 있죠. 이거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는 꼭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브 여기 있는 전치사들 대부분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 전치사는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요 앞에 전치사는 꼭 외워서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우선 오늘 해야 되는 1번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모두 괄호를 쳐라. 그럼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그냥 요거 부사구다 이렇게 해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기 때문에 항상 괄호를 쳐주셔야 된다. In the room 이렇게 가로쳐서 방 안에죠. 하나의 단위로 앞으로는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부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법칙은 사실 똑같은 건데요. 이 오브라는 전치사만 조금 독특해요. 왜냐면 오브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는 건 맞는데 얘는 특이하게 앞에도 명사가 오거든요. 근데 얘는 앞으로 오브 나왔을 땐 동그라미 치고 앞에 명사 뒤에 명사까지 하나로 보겠습니다. 얘는 부사구가 아니고 명사구라고, 그러니까 명사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해석을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되는데 1번 뭐뭐의, 2번 뭐뭐 중에. 근데 요 뭐뭐 중에로 해석할 때는 앞에 명사가 숫자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순서대로 단위 명사 왔을 때 이렇게 가는 거 있는데 우선 오늘 1, 2번은 꼭 마스터 하셔야 돼요. 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 title of movie 뭐 이런 게 나오거나 one of the student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of 나왔으니까 앞에 명사랑 뒤에 명사 하나로 보고요. 거꾸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래도요. one of the students 하나로 보는데 그 학생들의 하나 이러려고 그랬는데 앞에 숫자일 때는 중에로 해석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우선 요거 오브 해석만 잘하셔도 많은 게 바뀌기 때문에 우선 요거는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despite가 이제 공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전치사고요. ove도 전치사입니다. 근데 방금 아래에서 배웠는데 명사 of 명사는 하나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앞으로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도 여기 전치사 나오고 여기 of 나왔습니다. 명사 of 명사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치시고요. 앞으로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가로를 치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석 한번 보자면 광범위한 경험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옆에 해석은 다 나와 있죠? 단어도 꼭 공부하시고 두 번째 과학의 발전 아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여기 옆에 설명드린 거 여기 교재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동격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잘 안 나오니까 지금은 처음이니까 많이 나오는 거의 90%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 한번 해볼게요. 5분 나왔죠? 그럼 앞에 명사 나오고 여기 명사 하나로 보셔야 돼. 해석은 거꾸로요. 농장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단어를 몰라요. 그럼 이렇게 가시라고 농장에 inhabitants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거주민이라는 사실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one of the most notorious figures요. 가장 노토리어스한 인물들 중에 한 명. 그리고 이제 3번. 여러분 3번 하나 설명드려야 돼요. 오브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끊어야 될까요? 그냥 하나로 보셔야 될까요? 이건 하나로 보셔야 돼요. 오, 여러분 명사 오브 명사 뒤에 또 오브 명사 올 수 있나요? 100개도 올 수 있어요. 100개도. 근데 왜냐하면 원리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부사 공부하셨죠? 원래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해석이 연결되니까 저는 하나로 보라고 한 건데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전치사 명사니까 요거 부사예요. 그럼 부사는 말 되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오브 명사가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만 되면은 4번, 5번이고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해석은 여기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근데 여기는 숫자 아니니까 뭐뭐의고요. 요 원은 숫자니까 여기는 뭐뭐 중에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recent times 최근에 가장 유명하고 미스테리어스한 유명인들 중에 한 명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우선 전치사를 여러분들 외워 놓으셔야 돼요. 전치사 꼭 외워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이 책의 뒤에 보시면 연습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페이지 23, 24의 1법칙, 2법칙까지만 여러분들 혼자 해보시고요. 아까도 보셨어요, 여러분. 단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오브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그냥 읽는 것만 여러분들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가장 중요한 거 공부했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을 왜 배우느냐? 우리가 모든 영어 문장은 그 5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잘 안 보였던 거는 중간에 부사가 끼기 때문에요. 똑같이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도 부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가로쳐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것보다는 오늘 배웠듯이 어떤 게 많다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의 부사가 많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로치는 걸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항상 모든 문장을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오형식에 따르면 세 단위, 네 단위였잖아요. 항상 그렇게 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잘 해보시고요. 전치사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